네,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박 기자만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가 왜죠? 어제 네. 위직 스튜디오 다뤘는데 오늘 좀 주가가 있으면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직 스튜디오가 한 15% 넘게 네. 올랐어요. 무슨 일입니까?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 기자가 장중에 출연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골라오는 종목마다 이렇게 네. 다음 날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알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다들 또 예상하실 수 있을 텐데 LG전자입니다.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CEO가 애플카를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공식 언급하면서 LG전자가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는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마그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LG전자가 왜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LG전자와 마그나가 손잡고 전기차 부품 합작사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마그나와 LG 마그나 파워트레인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파워트레인은 쉽게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또 기록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이 사안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네, 지난 24일 열린 LG전자 주주총회에서 자동차 전장 사업부 중 모터와 인버터 등 전기차 관련 동력 전달 장치 부문을 떼어내는 물적 분할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합작 법인은 오는 7월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도 짧게 살펴봤는데 그리고 애플과 협력 관련해서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거론이 됐었지만 쉽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그나에서 협력 의사를 밝힌 건데 그러면 이제는 이 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냐, 부품이 탑재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업계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 완성차 업계에서 파트너를 찾기 힘든 애플로서도 네. LG 마그나와 협력이 적당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LG전자와 마그나가 손잡는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전제돼 있었습니다. 네. 협력 소식이 전해진 게 지난해 12월 23일이었는데 보시다시피 LG전자의 주가가 12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큰 이슈였고 오늘 주가도 보면 시장에서 기대감이 꽤 큰 것 같아요. 네, 마그나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마그나는 그동안 애플카 제조에 참여할 업체로 유력하게 꼽혀오던 곳입니다. 네. 마그나는 애플이 2014년 전기차 사업 진출을 준비하며 만든 타이탄 프로젝트의 핵심 협력사이기도 했고요. 네. 마그나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BMW나 다임러, 랜드로버 등 고급 모델을 조립하는 회사로 국내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동력 전달 장치 외에도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서 이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고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갖춰진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마그나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가 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 시장 이렇게 돌아보면 기아나 현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거론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LG 마그나가 애플이랑 손을 잡는다라고 발표가 나온다면 뭐 여파가 적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애플과 LG 마그나의 동맹이 현실화할 경우 차세대 전기차 시장을 놓고 기존 완성차 업체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네. 이번에 애플과 손잡지 않더라도 LG 마그나에 대한 전망 또한 밝습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 시장은 지난해 기준 한 10조 원 규모였는데 2025년까지 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향후 LG전자의 기술력과 또 마그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장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정말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대가 큰 만큼 실적 기대도 큰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전장 사업은 사실 2013년 출범 이후 계속해서 적자였는데요. 네.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LG전자 전반으로 놓고 보면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0%, 15%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또 중장기적으로 그룹 내 시너지도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솔루션과 LG 이노텍, 또 하우시스 등 그룹 전반으로의 협력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LG 마그나 얘기는 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또 거론이 되는 게
게 LG가 바쁜 게 또 스마트폰 사업부에 그렇죠.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쪽도 말이 많았습니다. 네. 최근 주가를 보면 이 모바일 사업부 매각설 이전으로 주가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네. 당초 유력했던 인수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 베트남 빈그룹이나 폭스바겐 등과 협상이 결렬된 것을 알려진 이후 주가가 힘이 빠진 건데요. 네. 업계에선 LG전자가 매각에서 철수로 가닥을 잡았고 다음 달 5일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얘기 들리는 거로는 매각이 아니라 철수라는 그렇죠. 건데 리포트를 보니까 그래도 최악으로 해석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점을 우려를 했었는데 업계에선 일단 사업 철수만으로도 적자 폭이 축소된다는 점을 더 크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은 철수 시 적자 축소 폭이 한 5,500억 원 내외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사업과 관련된 인력이 약 3,700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재배치 작업도 곧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전장 사업 부문이나 배터리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많이 필요한 쪽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롤러블 폰도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무산되는 겁니까? 아쉽게도 LG 롤러블은 출시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지금 전망이 좋은 것 같은데 많이 올려 잡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1만 원이고요. 약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도 지금 크게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쉽긴 하지만 차선책도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그나 합작 법인에 대한 기대도 큰 만큼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